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자일로입니다. 제가 홍보대사로서 여러 가지 실천하고 도전을 새롭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WWF와 함께 그린터뷰라는 시리즈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7월 29일이 바로 호랑이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에 딱 맞아떨어지는 인재를 모셔봤습니다. 그분은 바로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디지털 아트로 작업하시는 시각예술가 고상우 작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네, 해주시겠어요? 저는 현대미술가 고상우라고 합니다. 환경 이슈와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림 그리신 것들을 네. 제가 이제 누구신지 알기도 전에 어디선가 많이 이제 봐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고 있죠. 네, 티셔츠. 굉장히 호랑이 그림으로 굉장히 잘 알려지신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5년 전부터 멸종위기종을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기 시작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또 그림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어요. 막 네. 청와대에도 나가고 그래서 어디에 그림이 노출되고 있어요? 호랑이 작품 같은 경우에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2019년에 이제 미술관 전시를 하고 삼성전자 핸드폰 광고로 쓰여지고 청와대 그 대통령 신년 인사 때 이렇게 되고 또 좋은 기관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인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멸종위기 동물 작품 같은 경우에 이 티셔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디자인한 티셔츠고요. 티셔츠 다 디자인하신 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고 디자인을 한 건데 그러면 이거를 특별히 만드신 이유가 네, 보시면 이제 Lost하고 Last Seen July 27 WWF라고 책 적었고 이 위에 그림은 제가 이제 다 디지털 펜으로 저희가 그린 거거든요. 이 의미를 설명드리자면 한국의 마지막 호랑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요? 약간 현상수배 같은 느낌이에요. 현상수배 컨셉으로 그러니까 리월드를 주는 거죠. 이 호랑이를 찾으면 WWF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7월 27일은 DMZ가 우리나라에 그려진 그런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DMZ에서 한번 목격이 된 적이 있던 건가요? 저의 상상력이죠. 이제 그 이후로 그랬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죠. 그 이후로는 확실히 이제 보인 적이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면 여기 이게 하트 그려주신 거. 네. 이게 뭐예요? 귀여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멸종위기 동물 작업을 하면서 이제 네. 아이들이 저는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체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보호해주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세컨 하트라고 해서 심장을 또 하나 달아주는 겁니다. 제가 심장을 봤을 때 핑크색 모양이고 또 하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쉐입을 그대로 따다가 모든 동물, 멸종위기 동물의 눈에 제가 하트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핑크색 이렇게 하트를 이렇게 눈에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처럼 느껴졌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 그림 보면 다 거의 흑백이고 네. 그리고 멸종위기종이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영장 사진이라 그러나요? 약간 네, 영정 사진. 약간 그 되게 약간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슬픈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래도 희망이라도 조금 약간 느껴지고 그렇죠. 막 이렇게 애정이 갈 수 있게끔 이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 네.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하트를 그려주셨으니까요. 근데 고상우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게 오늘 바로 이제 7월 29일 호랑이의 날이기 때문인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조금씩 이렇게 그 우리가 호랑이에 대한 지식을 얻고 가고 싶을 때랑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런 조사를 하시면서 뭔가 알게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다 아니면 뭐 좀 특별하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재밌었던 점은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보면 호랑이가 상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보면은 저희가 호랑이가 마스코트로 1988년도 저는 올림픽 때 한국에 있었으니까 그때 마스코트가 호돌이가 되는 것도 봤고 뭐 우리나라 서울대공원에 호돌이가 그때 미네소타 공원에서 오는 거 그것까지 다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10살 때였는데 88년도에. 근데 이 호랑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호랑이가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주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보다는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더 이렇게 정서적으로, 상징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그쵸. 민화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네네.
맞아요. 특히 서양권에서 뭔가 약간 사자로 네, 맞아요. 많이 가는 고릴라, 것 사자 같고. 고릴라. 그렇죠. 사자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은 세계 호랑이의 호랑이의 날이죠. 근데 이 세계 호랑이의 날이 사실 이제 좀 어떤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2010년에 그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이제 러시아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이제 국제 회의 같은 거를 했어요. 네. 타이거 서밋이라고 해서 호랑이 정상회의담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호랑이 호랑이들이 수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죠. 네, 빨리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회담이 생긴 거겠죠. 하필이면 왜 2010년이었을까요? 사실 그건 이유가 있대요. 2010년은 올해가 2022년이죠. 그러면 12년 전이면 올해처럼 호랑이의 해였죠. 그렇죠. 그때는 백호랑이의 해였고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이제 타이거 서밋 열렸는데 그러면 12년 전에 그때 이제 백호랑이의 해였을 때 네. 국제 회의가 열리고 거기에 사실 굉장히 많은 참여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거기 이제 13개국, 그러니까 13개국에서 그 정상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큰 수준의 네. 건데 그때 약간 너무 위기다 보니까 호랑이의 날을 따로 지정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월 29일이 호랑이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 국제 호랑이의 날을 제정을 했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13개 국가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13개 국가가 아직까지도 야생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들인데, 근데 그때 한 약속이 2022년까지 호랑이 개체수를 2배로 늘리자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게 그 회담의 슬로건이었고 목표였던 셈입니다. 그렇죠. 그냥 뭐 호랑이의 날만 지정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보랑 보전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2배 늘리는 목표를 삼아서 했는데 그러면 2010년 당시에는 얼마 정도 심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때 당시에 개체 수가 진짜 심각하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서식지가 단 5%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3,200여 마리밖에 네. 없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2배 늘린다는 거는 약간 6,000에서 7,000 마리 정도? 네. 가 목표인데 그렇게 따지면 100년 전에 전 세계에 호랑이가 10만 마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10만 마리. 그렇죠. 10만 100년 마리. 전에 10만 마리가 있었는데 지금 3천 마리가 있다는 거는 97%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제 호랑이나 호랑이를 떠나서 멸종 위기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수치도 많이 나오고 막 연도 많이 나오고 네. 막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거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멸종 위기 동물을 주제로 하는 작가가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이번 전시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WWF가 공동으로 주최해주고 계시는 전시거든요. 네. 그래서 WWF의 모든 활동이나 또 호랑이 개체수를 2배로 늘리는 TX2 이런 활동은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네. 제가 작업에 많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의 보존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것도 TX2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제 WWF에서 하는 캠페인이고 네. 그리고 이 TX2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호랑이가 T잖아요. 네. 그리고 곱하기 이. 2 해서 네. 2배를 늘리는 거. 네. 그렇죠? 네. 그 명확한 목표를 그대로 표현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6천 마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 좋겠죠. 야생하는 호랑이가 그렇게 많아져야 되는데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전시도 하고 그림을 통해서 네. 어떤 호랑이에 대한 의식도 이제 높여주시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던 전시고요. 2년 네, 동안요? 2년 동안 준비를 했고 또 호랑이하고 사자 이외에도 또 여러 멸종위기 동물들을 다 제가 선별을 했어요. 근데 그 선별하는 기준이 제가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파리 다니면서 아이들과 직접 눈동자를 맞추고 아이 컨택트가 키워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태국 같은 데 가면 서커스에서 구출하는 네. 아이들 농장 같은 데 보호하는 데가 네.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눈동자를 마주치고 커넥션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서로 연결되는 지점, 그리고 제 눈을 피하면 제가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런 동물들 작가로서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만나서 눈을 마주치고 제가 서로 이제 뭐라 그러죠? 교감할 수 있어야 되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동물들 작업을 했어요. 그 전시 주제는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운명, 결국은 코익지스트, 공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동물을 멸종까지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작품에다가 다 녹여내는 거고 9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비나 미술관 가서 전시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꼭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많이들 네. 보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 하트를 그려주셔가지고 심장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호랑이의 부활 네. 그리고 더 많은 이렇게 호랑이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또 이제 호랑이의 모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특별히 들었던 어떤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약간 이제 개체수 늘리는 거 연상시키는 걸 수도 있지만 네. 부비부비하는 그런 네, 그런 맞습니다.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엠파이어 로드라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실제로 제 전시에 오시면 호랑이의 사이클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멸종되고 또 개체수 증가에 성공해서 또 아기 호랑이가 탄생하고 또 호랑이의 해골도 나와요. 이렇게 멸종돼서 다시 환생하는 호랑이 이렇게 제가 다 스토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호랑이 일대기가 다 나오는데 그 일대기를 그리는 작품 중에 하나인 엠파이어 로드가 있고 엠파이어 로드 제국의 길 한국말로는 제국의 길. 예, 제국의 길이고 모든 작품에는 시가 존재하고요. 그 작품을 만들기 전에 제가 쓴 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만 그린다고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호랑이를 참 많이 그리시는 것 같아요. 유독 많이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고 또 어릴 때 제가 14살 때 한국을 떠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랑이가 어릴 때 저한테 줬던 그 인상이 너무 강력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민화, 그 코리안 페리테일인데 그 민화를 보면 호랑이가 늘 등장해요. 항상 그죠? 네, 그리고 너무 재밌게 제가 그 민화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 호랑이가 많이 등장할까? 그리고 왜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있을까? 그리고 그러게요. 그리고 호랑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또 담배에 불을 붙여준 것도 토끼예요. 그리고 호랑이와 그 까치의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어릴 때부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만큼 저한테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운 동물이었고 그렇게 해서 저도 호랑이한테 소위 말해서 꽂힌 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에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았던 호랑이가 어느 순간부터 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런 이유, 그런 역사적인 것도 굉장히 궁금해서 공부를 나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퀘스천으로 남아도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어떤 문화적인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고 또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호랑이라는 상징이 자꾸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막 교과서에 나오고 뭐 어디 뭐 그런 뭐 한옥마을 같은 데 나오면 어디에 막 문양으로 되어 네, 있고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보면 당시에 호랑이 개체수가 굉장히 많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하니까 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 하에 조선시대 초기에는 또 호랑이에 입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태종 이방원의 그 집권하던 어떤 이제 기록이 있는데 경상도에 호랑이가 많아 지난해 겨울부터 금년 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이 물려 죽었고 밭을 갈고 김을 맬 수조차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경제랑 또 생계랑 연결이 되어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네. 당시의 경제였던 네. 거를 네. 농사랑 네. 연결이 되어서 네. 그 이제 약간 문제되는 존재가 됐을 것 같아요. 그 그랬을 당시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성종 때는 만장이 넘는 호피가 쌓여서 호피 아시죠? 호피 네, 알죠. 네, 호피가 쌓여서 다 썩었다는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아직 남아 있기는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야생하고 있는 호랑이들을 잘 지켜내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됐던 것처럼 2022년까지 이렇게 2배로 이렇게 네. 개체수를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이제 늘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직도 호랑이 밀렵꾼들은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걸 이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이런 보호구역 전역에 걸쳐서 1,200만 개에 달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걸어 다니냐고. 그럼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호랑이들을 다 잡아다가 어디다가 쓴대요? 그쵸.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호피가 있고요. 네. 약도 들었습니다. 네, 약도. 실제로 중국에서도 이게 마치 사람 건강에 좋은 것처럼 그렇죠. 혹은 뭐 병을 낫게 한다는 그런 잘못된 정보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작가님이 보셨을 땐 사람들이 그냥 대중적으로 개개인들이 호랑이 보호나 개체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해요. 뭐 호랑이 하나쯤 없어지면 어때요? 뭐 이러는데. 그렇죠. 나랑 연결성이 없는데. 네, 연결고리 나랑 없다. 연결고리 없고 동물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게 사실 생태계라는 구조가 다 시스템이 있어요. 그 생태계가 에코시스템이고 동물도 다 everything exists for reas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먹이 사슬이라고 푸드체인이라고 먹이 사슬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동물이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빠지면은 그 먹이 사슬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다 존재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은 소중하고 호랑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거 있대요. 그 살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랑이를 보호하면 그 살림도 같이 보호를 받는데 이 살림들이 사실 우리 경제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그게 파괴되면 우리는 경제적인 타격이 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고지대에서 우리가 갑자기 벌목을 확 해버려가지고 호랑이가 살던 숲을 없애면 그러면 거기서 산사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쪽에서는 이제 그 맹그로브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 앞에 있는 숲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수면 상승이나 태풍이 치고 왔을 때 홍수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데 근데 그거를 없애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파괴해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호랑이 서식지 안에 포함이 돼서 그거를 이제 보호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방어를 해주는 그렇죠.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솔직히 호랑이랑 호랑이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거는 또 우리한테 혜택을 가지겠다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동물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호랑이를 저희가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잘 살게 했더니 오히려 저희 인간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그렇죠. 거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호랑이들을 잘 지켜주고 개체수를 늘려가야 되는데 근데 또 특별히 힌트를 주신 게 있어요. 이제 바로 그 아이 컨택트 네.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더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호랑이 아이 컨택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눈을 보면은 계속 대화하고 싶고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DMZ 타이거라고 만든 작품이에요. 보시면 한쪽 눈에만 하트를 입고 이 앞에 이제 철조망이 있죠. 그리고 밤에 검은 별이 있고 눈 속을 이제 끊임없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가지 감정을 담고 싶었어요. 호랑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 의해 이제 밀렵, 불법 거래, 먹이 감소, 서식지 파괴 이런 멸종의 벼랑 끝에 와 있는 호랑이잖아요. 이런 호랑이들을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야 한다는 것. 그래서 호랑이를 보존한다는 것은 호랑이 그 이상을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혹시 보시는 분들한테도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 있거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한마디라도 있으실까요? 또 호랑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저희는 다 똑같은 운명을 가진 서로 같이 살아야 될 운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성원,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노력하고 보존하고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밝은 건강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같이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이게 간혹 가다가 굉장히 좀 약간 이제 우울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호랑이들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잘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만 하면 사람들도 함께
그리고 동물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좀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WF의 대표 슬로건이긴 한데 Together Possible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제 특히 이렇게 자연 환경이나 멸종 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함께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네. 모두가 동참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꼭 작품을 통해서 좀 더 느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상우 작가님이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린터뷰에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함께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감사드리는 말씀을 저도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호랑이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WWF 세계자연기금과 함께하는 그린터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아주 특별한 인재가 있으셨죠. 바로 멸종위기 동물 디지털 드로잉으로 이런 호랑이들하고 멸종위기종을 되살리고 있는 아티스트 시각예술가 고상우 작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